오늘 또 주문을 외웁니다.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즐겁다, 즐겁다. 투명한 화기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줄기가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투명한 화기에 물을 넣지 않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꽃을 준비합니다. 체코수화입니다. 이 체코수화는 이렇게 활짝 피었다가 2, 3일 정도 지나면 아래 지금 지고 있는 꽃처럼 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이런 몽우리들이 활짝 핀답니다. 끊임없이 꽃을 피웁니다. 천조초. 제가 오늘 꽃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딱 웨딩 촬영하기 좋거든요. 작고 아담하고 뭐 또 우아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촬영 부케 많이 쓰는데 큼지막한 꽃은 안 쓰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해 보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야외 촬영에 맞는 그런 부케를 만들고 싶다도 생각했고, 그리고 만약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슬며시 이 계절을 선물하는 것 마냥 준비해줘도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종합해보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접시꽃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진 아이들은 줄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양옆으로 길게 나 있는 거는 잘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버리면 굉장히 넓어져요. 그게 원하는 바면 넓게 쓰지만 저는 살짝 이 간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가지 있는 거는 잘라내고요. 꽃다발을 만들 건데 화병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파이럴 방향을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꽂아주면서 천주초도 함께 넣어줍니다. 양쪽에 긴 접시꽃 사이에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줘요. 너무 아래 붙어 있는 거는 쓸 수가 없으니 장가지 제거하고 털복숭이 이파리도 위쪽에는 그대로 자연의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할 거고 많은 이파리가 모여질 그 공간에 있을 이파리만 제거합니다. 대부분 깔끔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파리들 제거하는 꽃다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거 안 합니다. 이걸 제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꽃들의 생명 유지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국같이 얼굴도 크고 잎도 엄청 큰 거 있죠. 깻잎처럼 큰 그런 이파리를 갖고 있는 꽃은 제거해주는 게 훨씬 좋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파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작업을 합니다. 상품도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걸 눈 감고도 스파이럴 방향을 맞춰서 이걸 넣잖아요. 그럼 프로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넣는 거. 내가 넣는 방향이 그냥 당연하게 스파이럴 방향인 걸 알고 맞춰 넣는 것 자체가 벌써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이 꽃의 이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입니다. 큼직큼직하게 덩치 있게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넣을 때에도 바깥으로 줄기를 빼서 회오리 방향을 맞춰줍니다. 화병꽂이를 통해서 이렇게 꽃 작업하잖아요. 얼마나 손이 편합니까? 손목 아프신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꽃들이 들어간 꽃 선물을 하고 싶어서 꽃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내가 아직 꽃 잡는 게 좀 어려워. 이 많은 양을 내가 못 질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작업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자, 곳곳에 이 버터플라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위에 장가지 여러 갈래로 있는 이 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느낌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밑에 오돌토돌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이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매끈하지 않으면 꽃 넣을 때 불편하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에도 다른 꽃들이 밀려서 올라가니까 수정 자체가 내가 원치 않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스파이럴 방향으로 그냥 툭 집어넣습니다. 클레마티스. 한 단에 5줄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5줄기를 고루고루 배분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엄청 크죠? 이렇게 이파리. 이런 큰 거 제거하고 여기도 엄청 큰 이파리 있어요. 제거하고 상처 있는 잎들 제거하고 싶지 않지만 제거하고 밑에 조금 자르고 다른 방향에서 넣어주고 다시 살짝 돌려서 이 큰 잎은 너무 예쁜데?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놔둬봅시다. 지저분하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아스트란시아는 물내림이 심하거든요. 길게 쓰면 물 끌어올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쓴 꽃들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줄기를 잘라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겔라. 전체의 안쪽과 바깥쪽 상관없이 연결시켜줍니다. 항상 뭐 신경 써야 된다고요? 스파이럴. 왜냐? 꽃다발이니까 더더욱. 물병 꽂으면 뭐 이스큐즈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스파이럴 방향을 고집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는 제가 기초 수업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로 넘어가면서 훨씬 커지고 두툼해지거든요. 그럼 대본에 다들 손이 막 흔들흔들 거리는 게 보여요. 무거워가지고. 전 그런 모습에 뿌듯해합니다. 엄청. 프랑스로 꽃을 배우러 갔는데 갔다 온 지 얼마나 됐지? 10년이 안 됐나 아직? 2번째 날이었나 3번째 날에 엄청난 크기의 꽃다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진짜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 상체만한 크기의 꽃을 잡은 것 같아요. 수국도 들어가고 작약도 들어가고 뭐 나뭇가지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갔는데 와, 제가 이 꽃 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나 진짜 꽃하기 잘했어. 꽃 너무너무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사진 보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는 한데 여튼 저는 그래서 저 수업을 듣는 분들이 내가 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똑같이 이 이유를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용적인 거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 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꽃 할 때는 꽃을 할 때 그리고 꽃을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동화 같은 순정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꽃 할 때 좀 그런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니겔라를 곳곳에다가 흩뿌려 줍니다. 작은 꽃이 난 건 바깥에 씨방이 붙어 있고 조금 줄기가 단단하고 긴 꽃은 안쪽으로 넣어서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마가렛이 없으면 데이지로 대신하면 됩니다. 열탕 처리해서 관리하면 정말 오래 갑니다. 물내림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열탕 처리하지 않고 활용했을 때에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쪽에 몰아서 마가렛 딱 넣어주고요. 그리고 씨방이 날렸어.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약간의 양의 데이지를 또 넣어줍니다. 스파이럴 방향 계속 머릿속에 스파이럴. 지겹도록 스파이럴 방향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 줘야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귀찮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계속 머릿속에 스파이럴 회오리 잡기 해야 합니다. 아그로스템마, 비스카리나, 옥스포드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워낙 줄기가 얇아서 안쪽으로 해서 줄기들 사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스파이럴 방향 지켜주고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지고 다시 한번 끊겼는데도 꽃이 피었습니다. 아우 미안하다잉. 그리고 꽃을 뺍니다. 빼서 이렇게
스파이럴 방향 잘 됐는지 확인해줘요. 어우, 너무 잘 됐는데? 보이시죠? 스파이럴로 잘 돌아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짧은 길이의 꽃들 추가해줍니다. 옥스포드부터 자리를 배치해줄게요. 옥스포드 옆으로 접시꽃과 천조초, 니겔라 이런 꽃들을 연결을 시켜줄게요. 들어서 하는 것보다 살짝 뉘어서 가주면 훨씬 편합니다. 라피아 끈으로 한번 묶고요. 그라스를 준비했는데 이 밑에 줄기를 감싸면서 잡아줍니다. 아래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꽃으로 약간 가려줄 건데 헬레브루스를 활용을 해볼게요.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짧게 잘라서 반대로 뒤로 놓을 때는 엄지 사이에 이렇게 쭉 밀어 넣어요. 가지런하게 줄기를 엉키지 않게 그 자리에서 위로 쭉 올리면 됩니다. 자, 이것도 라피아 끈으로 묶는데 라피아 끈이 어렵다. 테이핑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 자체가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냥 테이핑하면 될 것을 이런 작업 하나하나가 모이잖아요. 진짜 그냥 손가락 자체가 꽃에 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실용적인 걸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실용적인 걸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광범위하게 내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난 창업할 거야. 창업에 맞는 거 필요해. 거기에 맞는 것만 집중적으로 배우면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다? 그거 누가 장담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럼 디자인한다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나요? 장담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 더 좋다라는 건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을 팔아서 되나 모르겠네. 저는 그래요. 그라스를 준비했어요. 그라스를 윗부분,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이어줬습니다. 매듭으로. 그리고 이거를 라피아 끈 묶은 자리에다가 돌돌돌돌 말아서 가려주고 완성을 시킬 겁니다. 끝부분은 좀 더 질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2번의 매듭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처음에 많이 찢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름 손의 강도가 가장 키포인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이파리 그라스를 가지고 묶는 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웨딩 촬영에 쓴다. 그럼 이런 면사포에 쓰는 천을 준비해서요. 이게 워낙 큰 천이다 보니까 묶으면 투박해져요. 핀으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꽃도 살짝 덮어주면서 작업해주면 훨씬 뭔가 이미지를 그려나가는데 훨씬 재미를 더해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베일을 활용한다 그럼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신부님을 위한 거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캐주얼한 하얀색 원피스 입고 신랑은 멜빵 바지 같은 거 딱 입고 익살스러운 어떤 포즈와 그리고 표정에 이런 부케가 들어가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뭔가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친구에게 선물할 때에도 이거 밑에 빼버리고 위에 부분에 신문지 같은 종이 있죠. 예쁜 거. 그런 걸로 그냥 슥슥 천하 제일의 친구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고 화려하게 뭐죠? 여러분 한번 달려봅시다.